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담당하고 있는 홍인왕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지난주에도 대치동에서 설명했는데 지난주에는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한 분도 안 계시고 라이브로만 200명 이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지구과학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구과학이 지금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을 하는데 가장 많은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과목이거든요.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소장님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올해 정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학종보다도 정시가 더 많이 뽑는다는 거.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상황에 아이들이라면 혹시 아이들이 이제 수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에 기말고사 봤으면 이제 결정은 났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성적으로 어떤 드라마틱한 역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냥 3학년 때는 절대평가 과목도 많고요. 1, 2학년 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내신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3학년 때 역전이 일어나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2학년 때 이번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면 현재 성적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렸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학종을 쓰거나 교과를 썼을 때 합격시켰던 사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건 이제 담임 선생님이 가장 잘합니다. 그거는 그 학교 선생님이 가장 잘 알거든요. 어떤 전문가보다 잘 알아요. 본인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학교가 연고대인데 연고대는 가야 된다. 고대나 연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상담을 받아봤더니 한 서강대 정도 얘기를 한다. 근데 뭐 3학년 때 오르면 가능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거기구나. 그럼 거기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선의 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고대 가야 된다 이런 거냐. 그러면 이제 정시를 선택하는 거죠. 혹은 이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내신 성적 기말고사 끝나고 통계 나오면 그거 가지고 상담을 하셔서 정시에 올인을 할 것인지 수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이번에 결정이 나는 거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시냐 정시냐는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정시를 올해는 조금 바뀌긴 합니다. 영어 반영 비율이 조금 바뀌는 학교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내년이죠. 올해는 반영 비율이 이렇습니다. 대학별로 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입니다. 주요 15개 대학. 여기를 제외한 학교는 선호하는 대학이 아니죠. 여기를 제외한 학교 중에 선호하는 대학은 지방 한 의치한밖에 없죠. 지방 의치한밖에 없고요. 그거 말고 이제 학교 이름으로만 봤을 땐 이렇게 되는데 반영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10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10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3.3%다 이렇게 간다.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거든요. 정시 때는 점수 자체를. 자, 10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아이가 국어가 만약에 90점이다. 그럼 곱하기 3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합산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하고 서강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수학 다음에 이과는 과학을 봅니다. 수학 다음으로 과학이 반영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이 국어고 그 다음이 영어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설명회가 이과 중심이어서 과학 선생님들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니까. 국어 선생님이 뒤에 들어오시면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건 현실 제가 만들어낸 표가 아니니까요. 대학에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이 반영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가장 공부 안 하는 과목이 과학이에요. 이제 이게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외곽으로 갈수록 과학을 안 해요. 중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원가라고 얘기하는 곳을 벗어날수록 과학 공부를 안 합니다. 왜 학원가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날수록 과학 공부를 안 하냐? 학교 내신 문제가 너무 쉬워요. 과학 내신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 대치동하고의 대치동 학교 내에서의 과학 시험 문제와 영통 지역의 과학 시험 문제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요.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는
내신 기간 때 잠깐 신경 썼더니 성적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뭐 수능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과학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3월에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강으로 집에서 봤는데 아직 개념을 한 바퀴 못 돌린 거예요. 아직 개념을 못 봤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4월에 한 번 더 보죠 시험을. 4월에 한 번 더 보는데 그때도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내가 개념은 얼추 한 번 봤는데 아직 내가 문제는 안 풀었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그리고 6평을 보는데 6평을 못 봐도 또 괜찮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내가 과학 신경을 못 썼어. 그러니까 또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7월에 보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왔으니까 또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부터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 여름방학 때 만약에 학원에 오프라인 수업을 오면 한 번 듣고 나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들으면 어렵다 그래요.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 그래서 엄마 나는 개념을 다시 채우고 와서 들을게. 그러면 9월이에요. 걔가 개념 채우고 올 때 동안 학원 수업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진동 계속 나갑니다. 앞으로 계속 나갈 거고 심한 문제는 계속 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집에서 혼자 남아서 하거나 혹은 두 과목 중에 과탐 반영이 한 과목만 있는 학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난 하나만 할래. 그냥. 시험을 보기 전부터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과목을. 그래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과학을 잘해요. 재수생들이 왜 과학을 잘하냐? 과학 때문에 대학교를 못 갔거든요. 과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가니까 얘네는 시작부터 과학 공부를 합니다. 재수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재수생이 처음부터 과학을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재학생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 성적들이 재수생들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과학의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과학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본 모의고사인데 저는 이제 지구과학만 말씀을 드릴게요. 3월에 한 개 틀린 게 1등급이었고요. 자, 4월에 역시 한 개 틀린 게 1등급이었고요. 6평 때도 한 개 틀린 게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원 보시면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반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재수한 애들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9평 가서도 또 한 개 틀린 게 1등급이었어요. 지구과학은. 그리고 10월 때도 한 개 틀린 게 1등급이었습니다. 이게 시험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문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쉽게 나왔거든요. 10월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겠네. 금방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수능 가서 43 떴거든요. 1등급 확정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쉽게 내다가 수능 가서 갑자기 쉽게 어렵게 냈다고. 왜냐하면 변별이 안 되니까. 인원이 많은 건 뻔히 알겠는데 이 정도로는 애들 변별이 안 되는구나. 이게 수능까지 만약에 10월 교육청까지 나왔던 난이도로 지구과학이 나왔으면 지구과학 1컷 50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힘을 준 거죠. 힘을 줘서 갑자기 확 떨궜다고요. 그럼 저거 떨고 온 애들이 누굴까요? 재학생이에요. 재학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성적이. 왜? 공부의 깊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 온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단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응용이 되고 조금 헷갈리게 나오고 평상시에 내가 보던 그림이랑 다른 그림의 형태로 주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신유형이 많았어. 지엽적인 문제가 많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지구가 한 45 정도는 나와야 되는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근데 재학생이 너무 많이 못 봤어요. 시험을. 재학생들 중에서도 잘 본 애들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 그냥 겨울부터 무던하게 1년 내내 했던 애들. 걔들은 다 잘 봤어요. 걔들은 이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이 정도는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고요. 근데 막판에 뛰어든 애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올해 거와 기출밖에 안 풀어봤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풀기가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파인할 때 들어와서 모의고사나 이런 형태로 풀면 그 문제들은 어려우니까 자기가 검열을 해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 됐어 이거는. 기본이 중요하지. 물론 기본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을 토대로 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서 보셨을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등급 간의 차이가 한 문제예요. 한 문제가 그 등급을 갈라요. 그 말은
1등급이랑 2등급이랑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지구과학은 등급 간의 차이가 2문제 납니다. 2문제 이상 나요. 그 말은 구간이 끊어져 있다고요. 싹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1등급 부류, 2등급 부류, 3등급 부류, 이게 나눠져 있다고요. 이게 차곡차곡 쌓아온 애들, 반짝하는 애들, 여기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왜 그게 안 벌어져 있냐? 물화생은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2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비슷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구과학은 내신으로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애들이 시험 기간 때만 반짝하고 말았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구과학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과다 보니까 물리화학 위주로 하고, 자, 선택도 물리화학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했던 애들이 많아요. 나는 암기가 약해. 난 못 외우겠어. 난 이해가 안 되면 외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지학은 나랑 안 맞으니까 나는 물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 막판이 되면 물화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물화가 왜 안 되냐면 나는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보면 등급이 안 나와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 물리는 과거 애들이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과거 애들이 의대로 진학을 튼다고 치면 물리가 가장 편하니까요. 화학은 아이들 말로 쳤을 때 고인물이 많다고 하죠. 재수 삼수생 애들이 너무 잘 풀어요. 3년 풀었는데요. 문제를.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의대 생각하는 애들이 하나씩 끼고 가죠. 의대 생각하는 애들이. 지구과학은 물화생 못하는 애들이 하잖아요. 지구과학의 뜻을 품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점수 등락폭이 좀 심합니다. 또 하나 암기가 좀 많다 보니까 내가 좀만 쉬면 다 까먹어요. 좀만 쉬면. 그래서 점수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렵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올해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게 어려웠다 보니까 애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지구과학 시험지를 봐요. 툴을 하지 않는 이상 지구과학은 무조건 수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화생지 순으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올해 물리하고 생명이 어려웠죠. 물리하고 생명이 어려운데 생지 선택이다. 생명에서 이미 내 영혼이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지구과학 시험지를 보면 눈에 안 들어오죠. 눈에 안 들어오니까 실수를 하게 된다고요. 그럼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복습을 많이 했어야 되고 반복을 많이 했어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반복을 안 하는 과목이 지구과학이거든요. 왜냐면 문제 봤을 때 해설지 펼쳐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럼 내가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를 무시한다고요, 애들이. 내가 외우기만 하면 맞추는 건데 뭐 내가 바짝 신경만 쓰면 맞출 수 있어. 그렇게 1년을 보내버린다고요. 그냥 인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인강 수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강을 볼 때 수업 태도의 문제예요. 얘가 학생의 수업 태도. 저도 촬영을 하지만 9월달인데 개념책 질문이 올라온다니까요. 9월달인데 개념책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막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확인만 해야 되는 시기에 개념에 관련된 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9월달까지 개념을 정상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인강 보면서. 강제성의 문제입니다. 강제적으로 강의를 보는 게 아니니까. 시간 나면 보는 거니까. 시간이 나면 보는데 오늘은 수학 숙제가 많아. 엄마한테도 얘기합니다. 너 왜 과탐 안 보니? 아, 오늘 수학 숙제가 많아서. 그러면 그래 수학해. 이러실 거라고요. 안 돼. 과탐하고 수학해. 이렇게 안 하세요. 절대로. 일단 수학해. 그럼 그날은 과탐을 안 하는 날이 되거든요. 그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계속 밀립니다. 계속. 또 하나 표준 점수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지구과학 74잖아요. 만점 맞으면. 화학 만점 맞으면 68입니다. 지구과학 1등급이 68이에요. 지구과학 3개 틀린 애하고 화학 만점 맞은 애하고 표점이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너무 쉬웠냐? 아니에요. 적정 난이도였다고요. 45니까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요. 위쪽 애들이. 그럼 지구과학은 좀 어려우니까 만점자가 없냐? 아닙니다. 0.35%입니다. 많습니다. 근데 화학 보세요. 2배예요. 화학 만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얘네 엄청 잘합니다. 화학한 애들은. 생명은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만점자가 0.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원상으로 봤을 때 지구과학이 제일 많죠. 13만 6천이에요. 물리 6만 2천이죠. 2배가 넘습니다. 물리가 6만 2천이라는 얘기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고등학교가 대략 한 2,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6만 명이 시험 본 거잖아요.
그럼 학교당 한 20명 정도, 한 30명 정도 선으로 잡는다고 봤을 때 전교 1등부터 쫙 나란히 세워놓으면 물리를 선택한 애들은 거의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 가능성이 커요. 그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한다고요. 저거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지구과학은 선택하는 아이들의 성향 자체가 지구과학이 너무 좋아서 지구과학을 잘하려고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 잘하는 애인데 시간 좀 덜 들이려고 하는 아이들, 혹은 물화생은 도저히 못 해먹겠어서 바꾸는 아이들. 나중에 화학이 많이 바꿉니다. 애들이 화학 공부하다가 지구과학으로 많이 바꿔요. 그러면 그때 되면 늦었잖아요. 그럼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동시에 해야 돼요.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때 되면 이상하게 또 순서를 맞추려고 합니다. 애들이 무조건 개념이 끝나야만. 그럼 끝이 안 나요. 계속 그렇게 밀리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꾸준히 잡아가야 됩니다. 초반부터. 그리고 투 같은 경우는 너무 소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투를 한다면 무조건 생명과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올해 생명과학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생명과학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G2는 올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1등급 컷이 40점입니다.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G2 문제 같은 경우는 물리를 아예 안 하는 애들은 풀기가 좀 힘들게 나왔습니다. 물리를 아예 안 하는 애들은 G2를 하기가, 뭐 G1과 G2는 완전 다른 과목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요. 1을 잘했으니까 2를 잘하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과학은 그냥 다른 과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G1과 G2는. 그럼 바꿔 얘기하면 G1을 안 해도 G2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연관되는 내용이 있지만 1을 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되지만 1을 안 했다고 2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 단원 출제 빈도를 보면 6평, 9평 수능 보시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는데 지엽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엽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왜냐하면 요 안에 단원이 또 한 3개 정도씩 들어가 있거든요. 3개 정도씩. 그럼 총 합치면 30주제잖아요. 주제가 30개인데 30개 주제에서 20문제를 내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문제를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석에 있는 문제를 하나 내면 그 문제에선 그 한 주제밖에 못 물어봐요. 근데 수능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는 한 문제에서 모든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를 제일 좋아합니다. 한 문제에서 연관지어 있는 거. 그게 내신과의 차이예요. 내신은 이 시험 기간에 해당하는 문제만 나오잖아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만. 하지만 수능은 요 문제를 내지만 뒤에 내용을 끌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잘 돼야 돼요. 이 얘기가 더 나아가서 보면 뭐냐면 아이가 학원을 다닐 때 과학 전문 학원이라든가 내신 학원 이런 거 다녔을 거잖아요. 근데 내신 학원에서 고3이 됐을 때 지구과학을 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일단 선생님들이. 근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제 수업은 안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실 때 과탐은 뭐냐면 이 선생님의 주요 학년이 몇 학년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주로 하는 수업이 내신인데 고3을 하나 한다.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게요. 수치적으로 1년 중에 내신 기간이 총 내신을 4번 보죠. 4번 보는데 내신 기간이라 불리는 게 보통 시험 대비를 잡는 게 4주에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를 잡거든요. 보통 4주에서 6주를 잡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담당한 학생이 내신 학생과 고3 중에 내신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애들은 내신 애들이에요. 고3이 아니라고요. 올해 보고 말 애들이에요. 얘네는 내신은 계속 볼 애들이고요. 그럼 내신 자료 만드는데 시간을 더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4번 있다고요. 그러면 6개월을 날린다고요. 그 시간으로. 그럼 고3에 대해서 뭘 준비해 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고3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 사오라고 할 거예요. 학원에서. 고3 수업인데 시중 문제집 들고 오라 그래요. 그건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시중 문제집 들고 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하겠다 이거니까 우리 아이의 수능을 그런 식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적으로 고3 위주로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야 그래야 고3에 맞게끔 얘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줘요. 수능을 위한 문제. 내신이 아니라. 그래서 1, 2학년 선생님과 3학년 강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내신 수업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고3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얘네를 챙겨줄 수가 없네. 이 내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신을 다 날린 거거든요. 다 날리고 나면 3학년만 하겠다.
그리고 내신 휴강이 있잖아요. 3학년들은. 내신 휴강 때 그 다음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분석하고 변형을 시키고. 그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래서 선택하실 때 이 학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간에 그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연간 커리큘럼을 보여달라 그래요. 1년 동안 어떤 커리로 가져갈 건지. 근데 연간 커리가 뭐 개념했다가 수능 특강하고요, 마더텅 기출문제 풀고요, 수능 완성하고요, 이러면 위험합니다. 시중 교재의 변형이 아니고 그냥 그 교재 사와, 이거는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힘듭니다. 그건 수능형으로 대비하기 좀 힘듭니다. 딱 그것만 보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볼 거면 EBS 보면 되죠. 왜 그걸 학원까지 와서. 그거는 혼자 하는 책이기 때문에,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렵게 느낀 이유는 문제의 패턴이 이렇게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주어진 자료가 있으면 지식이 없어도 자료만 읽으면 답이 나와요. 옛날엔 그 문제가 그랬거든요, 지구과학이. 그래서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읽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지구과학은 다른 과학이랑 다르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결국엔 다 기본 개념에서 파생이 돼요. 기본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은데, 이해가 안 됐으니까 멈춘다가 아니라 어쨌든 끝까지 한번 가야 돼요. 끝까지 한번 가고 안 됐던 거 체크해서 돌아와서 다시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중간 끊고 하면 집에서 특히 인강 볼 때 완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끝까지 못 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겨울까지는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됩니다. 3월 교육청을 보기 전까지는. 3월 교육청 볼 때 되게 많아요. 개념을 끝까지 못 보고 시험 보는 애들이. 과탐은 전범입니다. 무조건 2학년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2를 제외한 원 과목은 3월 교육청 때부터 전범위로 시험을 봐요. 전범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탐을 준비할 때 수능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처럼 단위수로 잘라서 요때 잠깐 이러면 힘듭니다. 1년 내내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1년 내내라고 하는 게 학원일 수도 있고 인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강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게 만든다면 학원 시간표처럼 인강 시간표를 짜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안 되면 집에서 인강 보면 힘듭니다. 수능 준비하기가. 그러니까 인강으로 선택을 했다. 누구 걸 볼 거다. 그러면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 그게 정해져야 된다고요. 그냥 시간 나면 아무 때나. 절대 보지 않습니다. 3학년이 됐으니까 챙겨서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안 변하거든요, 애들 성향. 감시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면 CCTV를 달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CCTV 달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해도 확인한다는 뉘앙스를 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파괴해야 됩니다. 3학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1년 만에 끝나요. 그래야 한 번에 끝납니다. 일단 당장의 목표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은 대학이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거를 원한다면 1년이란 시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제도상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왔을 때 수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요. 테스트를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성적표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이 사진 지웠습니다. 애들이 제 사진 싫어해서 사진 지우고 딴 걸 바꿨고요. 표지는. 애들이 되게 창피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려버리더라고요. 성적표를 주면. 요 부분만 오려서 요거 이제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단원별로 배점 들어가 있고요. 단원별로 틀린 문제가 체크가 돼 있어요. 단원별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보셔야 되냐면,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주로 틀리는 단원이 뭔지, 이게 계속 반복적인지 아니면 다양한지. 다양하다면 개념이 많이 비었다는 얘기고요.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틀린다면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틀린다는 얘기는 문제의 스타일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뒤죽박죽 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개념이 정확하게 숙지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틀린 문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랑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숙제가 다릅니다. 물론 초반에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비슷하겠지만, 이제 점점 시험은 누적 범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2주차부터 시험을 보는데 1주차 배운 거 2주차 보고요. 3주차 때는 2주차 배운 게 되면서 문제수가 점점점 늘어나서 마지막에 20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이걸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이 문자로 URL 주소로 어머니한테 갈 겁니다. 그럼 URL 주소 클릭하시면
핸드폰에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제 수업을 듣는 재수생 애들도 똑같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수생 애들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재수생이 같이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어쨌든 경쟁은 같은 학교에 있는 같은 반 친구가 아니에요. 재수생입니다. 정시로 생각을 한다면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1년 동안 총 5번의 텀이 지나갑니다. 3월 교육청 전까지 개념하고 기출문제 풀이가 끝날 거고요. 선별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특 변형이 들어갑니다. 수특 변형이라는 건 수능 특강을 풀겠다는 게 아니라 수능 특강 나온 문제 중에서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나온 책 중에서 괜찮은 문제, 그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변형이 됐을 때의 문제를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능 특강은 숙제책입니다. 집에서 풀어와서 질문만 받습니다. 진도 해당하는 만큼 풀어와서 그건 숙제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휴강이 보통 한 짧으면 2주, 길면 3주 정도 될 거예요.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필수 유형 분석, 꼭 나오는 유형 19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제작 문제입니다. 시중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시중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다 숙제입니다, 그냥. 그 다음이 이제 수능 완성 변형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다지선다 OX 9월 달에는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봉투 모의고사 있습니다. 봉투 모의고사 말고 현장용 모의고사 따로 있고요. 그리고 현장용 공통과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보고 나서 어디가 유독 취약한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한 숙제만 또 따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저 수업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숙제가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원에 오게 되면 숙제 검사를, 이 고3은 예전에는 숙제 검사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해줘야 되더라고요. 고3인데도 불구하고 숙제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그래서 너무 안 하면 문자가 갈 거예요. 계속 안 해서 얘는 남을 것 같습니다. 혹은 다음 주에 일찍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한 상황에는 이런 경우에는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건 상담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 실장님들이 먼저 어머니들이랑 통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랑 통화가 필요하시면 메모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전화를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가 진행이 된다는 거에서 1년 동안 애들이 받는 책이 이만큼이에요, 개수가. 그래서 문제수를 세보면 대략 한 8,000문제 정도를 보게 됐거든요. 서로 다른 형태의 문제 8,000문제 정도. 그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수능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니까요. 꼭 과학탐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과탐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옵니다. 지구과학 집중력 많이 떨어져 있고 힘든 상황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생각해보면 어떤 상태냐면 애가 학원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직전 상태, 그 상태에서 지구과학 시험 봅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복이 좀 많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